네, 감사합니다. 제가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마이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은 학부생 수준이 요즘 어떤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거의 고등학생 수준은 최소한 아는 걸로 치고 그 다음에 복수와 함수는 조금 아는 걸로 가정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 수학을 이렇게 좀 가끔 봐주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배우던 거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 어떤 거 배웠는지 잘 모르겠고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맨날 학년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최소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확실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미적분이었어요. 다른 것도 많이 배웠는데 제 기억에도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도 미적분이 뭔가 좀 폼나는 이론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대충 끼워넣은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수학사를 한번 보면은 저희 오늘 시작은 한 17세기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미적분이 무지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보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아마. 철학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지금은 실생활에 더 중요하지만. 왜냐면 이때는 이제 뉴턴 역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역학의 법칙뿐이고, 뉴턴 법칙.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미적분을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뉴턴 법칙에서 미적분을 이용해갖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물론 발명한 것 자체도 이것 때문에 발명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 중요하지만은, 제 어렸을 때 기억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 적분하라는 문제는 나도 미분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요. 왜냐면 미분하라는 문제는 너무 쉬워요, 보통. 근데 적분하라는 문제는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기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적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때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근데 적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식의 적분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분인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거, 처음 적분 배우면 생각하는 게 이거죠. x n제곱. 이게 다항식의 적분이죠. 여기 적분 상수 같은 건 다 생략할게요, 제가. 이런 거는 처음에 당장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누구나 적분을 처음 시작할 때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놀라운 것이 이건데, 여기서 n은 물론 0보다 커도 되지만 0보다 작아도 되죠. 그러니까 n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수. 마이너스 1이 아닌 정수. 마이너스 1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여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문제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로그 함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이런 거 배웠었어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금방 알았었죠.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놀라운 게, 대학교 때 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만 알면 그 다음에는 임의의 유리식을 적분할 수 있어요. 유리수. 이거 제가 유리식이라고 부르겠는데, 유리식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 두 개에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는 식이요. px는 다항식.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모르겠어요. 저희 1학년 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배웠었는데, 임의 유리식은 사실은 우리가 적분할 줄 알구나. 왜 그러냐? 이거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제가, 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학부생들은 아무도 안 잊어버렸겠지만 여기 약간 나이 든 분들도 있는데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적분하는지.
임의 다항식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물론 이제 학부 때는 1학년 때는 이거 좀 복잡하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알고 나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복소수 위에서 할게요. 왜냐면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는 그냥 실수든 복소수든 그대로 그냥 대수적인 계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복소수 위에서 하면 실수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고, 복소수 위에서 하면 이거는 어떤 bx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위로 올리면은 이거는 항상 어떤 꼴로 쓸 수 있냐면 이거 같이 그 1차식으로 완전히 분해되잖아요. 이렇게 1차식으로 완전히 분해가 되니까 분모는 이게 복소수일 때, 그러면 이 다음에 이게 배우는 게 부분분수라는 게 있잖아요.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는 항상 다음과 같은 걸로 써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거는 항상 뭐 P11 이렇게 이렇게 우선 분모가 x-α1에서 x-α1 제곱 쭉 해갖고 x-α1 r1 제곱까지 하는 요런 분수식으로 쭉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물론 x-α2 p21 쭉 해갖고 이게 2차 두 번째 이렇게 쓰고, 그래서 쭉 써가지고서 L까지 있으니까 L1에 x-αL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분수는, 저런 분수식은, 이런 유리식은 항상 이런 꼴로 쭉 써놓을 수 있다. 여기서 이거 위에는 다 그냥 복소수예요. 이제 Pij는 다 복소수고, 물론 알파 i 다 복소수고.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꼴의 분수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임의 유리식은. 근데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잖아요. 여기 하나하나는 요거 써갖고,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뭐야, x 마이너스, 약간 이상하다 근데 맞는지. 여기 아마 정식도 앞에 써야 되죠. 정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정식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보면은 그 x 빼기 알파의 마이너스 ri 제곱의 dx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1 오버 또는 이게 만약 그러니까 1인 경우는 이거는 그냥 뭐가 되냐면 로그 이렇게 되고, ri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ri가 1인 이게 아니고 1인 경우는 하여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받아쓸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의 유리식도 이렇게 풀었으면 되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게 쉽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발견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하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17세기 사람들이 굉장히 이미 아마 뉴턴이 다 알았을 텐데 이거. 굉장히 자기들 굉장히 이제 행복했던 게, 임의 유리식을 갖고 와도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유리식 다 부정적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간 게 뭐냐면, 이 유리식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식, 무리식. 이런 거, 루트 안에 1-x제곱. 이런 거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 때 처음 입학해서 배운 걸 거예요. 이거는 구해보면 뭐가 되냐면 아크사인이라는 게 돼요. 아크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인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사인의 아크사인은 x가 되는,
그런 함수죠. 삼각함수예요. 역삼각함수예요. 요거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새로운 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 새로운 게 아니냐면 이거는 아마 배우신 분들도 어디선가 배우셨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이거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걸 치환하면 되죠. 이 x를 어떻게 치환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2t의 1 플러스 t제곱입니다. 저희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는 수학의 정석에 나왔어요.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 이걸 이렇게 치환하나?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치환이 맞을 텐데 여기서 해볼 시간은 없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유리식으로 바뀌어요. 유리식의 부정조건을 바뀌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로그의 특별한 경우예요. 복소수 위에서는 이거는 복소수 위에서는 이거는 로그하고 유리함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꼭 이 적분뿐이 아니라 임의 이런 꼴의 적분,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임의 이와 같은 적분. 여기서 R은 RXY는 X와 Y의 유리식. 그러니까 X와 Y의 유리식이 아무거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게 좀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X하고 이렇게 한 게 낫겠죠. XY의 유리식을 갖고 와서 Y에다가 루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꼴을 넣은 적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경우죠. 이거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의 적분도 항상 이것도 항상 유리식과 로그로 적분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여러분들 아마 혹시 역학 배우셨으면 모르겠는데 학부 2학년 때 역학 배웠는데 거의 웬만한 적분은 이거 갖고 다 돼요. 물론 이제 삼각함수 나오는 것도 있고 하지만 많은 적분 이것만 갖고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얻을 수 있고 역학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갖고도 사람들 굉장히 행복했다고 사실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루트 안에 2차식이 있는 것까지는 쉽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뉴턴 역학을 계속하면서 뉴턴 역학을 여러분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그리면서 도냐면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거 약간 과정된 거지만 타원을 그리면서 돌거든요. 이게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리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한 게 뭐냐면 지구가 예를 들면 오늘에서 일주일 후까지 얼마나 움직였을까? 일주일 동안.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움직였을까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라고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뭐 있어요. 이 사이에 거리가 뭐고 또 뭐라고 그러죠? 무슨 율이 있잖아요. 무슨 한국말 이름대로 이 타원에 모듈러스라는 게 있어요. 타원이 다 같지가 않아요. 모듈러스가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뉴턴이 했던 식으로 캘큘러스를 써갖고 그러면 계산해보자 이거야. 캘큘러스면은 타원뿐이 아니라 웬만한 곡선에 그 길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적분으로. 이 적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적분이 나왔냐면 이런 꼴의 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0에서 뭐 6까지는 뭐래? 플러스 K인가? 노테이션이 항상 이거 마이너스구나. 뭐 이런 꼴의 적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K는 이 타원의 그 무슨 비율 때문에 정해지는 상수예요. K를 갖다 이 타원의
한국말 이름이 뭔지 전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그냥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 타원의 그 비율이에요. 그거에 따라 정해진 어떤 상수가 있어갖고 아무래도 플러스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적분을 구해야지만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 적분을 해보자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로 이런 적분이에요. 루트 1-x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건 루트 1-x 제곱인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타원 적분이라고 불러요. 타원의 길이를 구하다가 나온 적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 타원 적분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17세기 아마 말에 등장한 문제일 거예요. 이거를 구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래서 금방 될 것 같은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치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치환을 찾아내면 이게 이렇게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좋은 치환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치환해보고 저렇게 치환해보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다, 치환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경시대 잘하시는 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막 치환을 굉장히 기가 막힌 치환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봤는데 달랑말랑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네, 18세기에 들어와서 1750년이에요. 오일러가 굉장히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오일러가 해봤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많은 책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들 보면 요 적분에서 했던 그런 치환 비슷한 거를 막 저기다가 해본 거예요. 막 해보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이거는 이제 이건 물론 정적분인데 사실은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X로 쓸까. 제가 X랑 G랑 왔다 갔다 할게요. 복수수로 보기 때문에 G로, 여기부터는 복수수로 보고 G로 쓰겠습니다. 이런저런 치환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분을 하는 거예요.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 이 두 가지밖에 우리 툴이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도 그것밖에 툴이 없어요. 적분 할 때는.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치환하고 부분적분하고 치환하고 부분적분하고 하다 보니까 요게 튀어나오고 뭐 나머지가 남아서 돌아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해본 거예요. 오일러가.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뭐가 되는 것 같더니 다시 그걸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시 그걸로 돌아와 버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0에서 A까지 적분하고 0에서 B까지 적분하면 0에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같더라 이거예요. 합한 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일러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예요. 오일러의 발견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발견 중에 하나고 수학 역사상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면 우선 왜 이걸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걸 왜 덧셈 정리라고 부르냐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정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G4승 대승 요거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비교한 0에서 A까지
이와 같은 정리가 있어요. g4승 대신 g제곱인 경우 이런 것이 성립하거든요.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arcsin A고 더하기 arcsin B는 arcsin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양쪽에다 사인을 해보면 이게 뭐랑 같냐면 바로 우리 고등학교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공식이었는데 사인의 알파 베타는 사인 사코 뭐 코사 외우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거하고 같아요. 이거하고는 동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인의 덧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덧셈 정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의 일종의 애날로그다. 그래서 이걸 오일러의 덧셈 정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의미심장한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저렇게 치환하다 보면 이게 성립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적분이 뭐냐면 사인이라는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인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함수고 굉장히 내추럴한 함수고 그거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적분이 U 됐을까요? 0에서 y까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함수가 이거 y의 함수죠. 이거는 삼각함수 비슷한 성질을 갖는 함수다. 함수의 역함수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함수는 인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인간들이 알고 있던 함수라는 게 로그 삼각함수 아니면 유리식이에요. 근데 이게 최초로 하긴 뭐죠. 하여튼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정의되는 함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함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삼각함수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훨씬 약간 복잡한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 덧셈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최초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숨어 있었던 거죠.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오일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를 또는 이거의 역함수를 이거를 타원 함수라고 불러요. 타원 적분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타원.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발견한 거예요. 타원 함수라는 게 있다는 게. 뭔가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놈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한 거죠. 흥분해서 그러면 얘의 성질을 알아내야겠다. 이거 도대체 뭐냐? 어떤 함수냐?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놈이며 무슨 성질을 가지며 뭔가 사인하고 비슷한 함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1750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타원 함수의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의 그 최근 연구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보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유명한 파르마의 문제도 이 함수의 연구에서 해결이 되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함수는 아닌 게 아니라 삼각함수만큼이나 중요한 함수더라 이거예요. 수학의 온갖 분대에서 등장하고 그래서 그걸 타원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데 제가 쓰는 포뮬러는요. 저는 기하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치가 않으니까 여기 나중에 인터넷에 오를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보시더라도 전혀 믿지는 마세요. 무슨 뭔가 틀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포뮬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타원함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했나 약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7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러니까 19세기 시작될 때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U가
저기 나왔던 저 적분요. 요 포뮬라를 내가 제대로 적겼는지 헷갈리는데. 이 K는 어떤 상수예요. K는 그냥 복소수인데 상수예요. 이걸 모듈러스 상수. 이 타원의 모듈러스에 해당. 이와 같은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걸 역함수니까 뭐라고 놓냐면, y를, 이 노테이션이 좀 웃겨요. SN, U, K라고 놓쳐요. 그러니까 U의 함수인데 K의 디펜드, K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SN이라고 하는데, 사인에서 I자만 뺀 거예요. 이런 노테이션을 실제로 써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야코비의 일렉트릭 정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거를 K가 1인 경우는 바로 요거에 해당하죠. 그런 걸 보니까 여기 꼭 플러스 1인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K가 1인 경우가 저거에 해당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놓으면 이런 함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어요. SN UK 더하기 CN 이렇게 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요 SN을 정의했으니까 이왕이면 CN도 정의하자. 코사인처럼. 이게 만족되도록. 그 다음에 또 SN 제곱 K제곱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되도록 또 DN이라는 함수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온갖 종류의 재미있는 성질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덧셈 정리도 있고, 어떻게 되냐면 SN의 U 플러스 V는 SNU CNV DNV 플러스 SNV CNU DNU. 이거 쓰실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사인 함수랑 얼마나 비슷한 함수인가만 보기 위해서 제가 써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반적인 K에 대해서 이와 같은 덧셈 정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인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이 피어리어드예요. 주기가 있죠. 사인 함수는 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SNK K가 1이 되는 거를 K를 갖다 이제 피어리어드라고 해요. 그러면 K는 말하자면 뭐랑 같냐면 거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안 쓸 텐데,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SN의 U 더하기 4K는 SN의 사인이 아니라 SN의 U가 되고, 그 다음에 SN의 U 더하기 2K는 마이너스 SN의 U가 되고, 그 다음에 SN의 U 더하기 K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주기적인 성질이 있어요. 사인 함수처럼. 이런 걸 사람들이 다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갖고 삼각함수랑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런 성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쓸모도 많고, 그래서 막 열심히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타원 함수론이라고 불러요. 타원 적분론 또는 타원 함수론.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재밌는 사람들은, 흥미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인 함수보다 삼각함수는 이제 학부쯤 오면 재미없잖아요. 삼각함수에서 할 수 있는 계산이라는 건 뻔하니까. 근데 이 타원 함수에서 하는 계산은 훨씬 재밌어요. 훨씬 복잡하고,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기다 K를 써놨나? 삼각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사인 하나인데, 타원 함수는 요 타원의 모듈러스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K1하고 K2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K1하고 K2가 다르면 SN UK1는
루트는 완전히 다른 함수다. 완전히 다른 함수라는 건 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어떻게 치환을 하고 어쩌고 했든 간에 저걸 저쪽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같으면은 여기 뭐 보시다시피 이런 적분이라면 1 마이너스 루트 안에 1 마이너스 g 1 플러스 kg 이런 적분이면 k 값이 바뀌어봤자 새로운 건 등장하지는 않아요. k가 바뀌어도 k가 1인 경우로 리듀스 시킬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치환해 갖고. 그런데 여기서는 k가 1인 경우하고 1이 아닌 경우하고 전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해갖고 다른 쪽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러스라는 게 새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타원 함수는 C만큼 많다 이거예요. 그 모듈러스가 다른 복소수 값을 취함에 따라서 전부 다른 함수들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타원 함수는 C만큼 1차원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삼각 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타원 함수는 1차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 전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온갖 포뮬라에 항상 어딘가에 가서 이 K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듈러스라는 게. 덧셈 정리 뭐 이런 거 또는 모든 포뮬라에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복잡하면서도 더 재밌는 거고 그래서 많이들 공부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수학자들은 다 한 개씩은 뭐 이 분야에 콘트리뷰션이 있고 또 자기가 계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들 했어요. 야코비 같은 사람이 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일러는 확실히 위대한 수학자인 게 제가 이런 대단한 그 덧셈 정리를 증명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 루트 안에 4차식보다 큰 식이 있는 경우 안 된다 이거야. 자기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 디렉션은 이미 생각했던 거야.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서 이제 오일러의 문제라고 그럴까? 오일러의 질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안에 이거 했었으니까 시간이 지웠네. 이거 두 개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이 뭐냐면 0에서 A까지 6제곱 0에서 B까지 이렇게 만족시키도록 ABC가 어떤 대수적인 방정식 그러니까 뭐 대수적인 방정식 뭐라고 그러죠? 다항식이요. 여기서 P는 PXYZ는 3변수 다항식.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떤 대수적인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A, B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A, B 있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1-G 6승인 경우도 A, B하고 C 사이에 뭐 복잡할지는 루트로 안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고 뭐 루트 뭐 3승 루트 세제곱근, 네제곱근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루트로 쓸 수 없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A, B, C 사이에 어떤 대수적인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덧셈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가 했던 치환을 해보면 이거하고는 안 된다. 좀 더 뭔가 고난도의 치환이 필요한 모양이다. 자기는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약간 그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 한편으로는 이 타원함수를 연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덧셈 정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덧셈 정리가 하나 생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치환을 해보면서. 3차식인 경우는 4차식인 경우랑 똑같습니다. 3차식인 경우는 이렇게 치환을 조금 적당히 하면 4차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4차식을 3차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6차식인 거하고 5차식인 거하고 똑같고요. 이게 루트기 때문에,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요게 사실은 치환해갖고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덧셈 정리를 증명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수학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잘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의미가 있는 문제지만 너무 어려우면 결과가 당장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해요. 다들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놀라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오일러 덧셈 정리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오일러 덧셈 정리는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0에서 A1까지 이건 어떤 그 루트가 들어가는 루트 그 다음에 유리식 뭐랄까 조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일러 덧셈 정리를 쓰면 여기까지만 보면 A1하고 A2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A3 하나 더해서 또 묶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가면 A1에서 AN까지 된 걸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딱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오일러 덧셈 정리에서 나온 거라고. 덧셈을 계속 그 반복해주면 임의 n개를 더해도 하나로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는 게 오일러 덧셈 정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썼지만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쓸 수가 있죠. 식으로. 그게 바로 오일러 덧셈 정리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만약 물론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도 물론 당연히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성립한다면 만약 이런 덧셈 정리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덧셈 정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쫙 더하면 하나로 딱 쓸 수 있게. 근데 사람들이 못 구했어요. 이걸 못 구하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오일러 이후에 중요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이게 아벨의 덧셈 정리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저쪽에 했으니까 낫겠다. 우선 제가 간단한 꼴을 써드릴게요. 간단한. 뭐를 발견했냐면 드디어 아벨이 이거에 대한 덧셈 정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적분에 대한. 근데 약간 꼴이 달라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딱 쓰는 게 그 덧셈 정리인데 우리가 원하던 오일러 덧셈 정리인데 아벨이 증명한 건 뭐냐면 0에서
더하기 이제 기본 함수들 유리식 플러스 로그 또는 제가 약간 그러니까 혹시 복잡해진 때를 대비해서 대수적인 식이라고 했어요. 대수적인 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루트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게 소위 기본적인 기본 함수들 기본 함수를 제외하고서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못 만들겠다. 하나로는 못 만들겠지만 두 개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더했을 때 하나로 하라. 이거는 못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못 하겠는데 그렇지만은 두 개 이상 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두 개만 남게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벨의 덧셈 정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얼마나 하다 보면 결국 이걸 하니까 두 개까지는 되더라 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를 증명한 게 아니라 더 일반적인 걸 증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훨씬 일반적인 덧셈 정도 자신을 얻었어요. 제가 그거를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런 루트 안에 1 뭐 G6승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벨이 한 거는 훨씬 일반적이에요. 뭐냐면은 우선 대수적인 함수라는 걸 정의하겠는데 y는 fx가 대수적인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걸 for some two variable 폴리노미얼 P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폴리노미얼 PXY.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 implicit function인데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런 그 대수적인 관계를 만족하도록 정의되는 함수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이런 거죠. 이건 이렇게 쓸게요. 이런 거는 항상 이런 걸로 정의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다 대수적인 함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아벨의 일반적인 덧셈 정리는 대수적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 G가 있어서 임의 유리식 R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쫙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B1, A1, AN 좀 쓰기가 긴데 더하기 기본 함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의 n개 썸을 G개의 썸으로 딱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도 G개의 썸으로 리듀스 시킬 수 있고 여기에 기본 함수가 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이 경우는 G가 2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G가 2입니다. 이게 G가 2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함수가 여기 나오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G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
그게 아벨의 일반적인 그 덧셈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문이, 이게 발표된 논문인데, 또는 이게 증명된 논문인데, 끄는 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수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파리의 메모아로 시작되잖아요. 파리 아카데미에 썸밋했다고 해서 여기 나오지만 파리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26년에 제출됐다고 해서 파리 메모아라고 불러요, 보통. 뭐냐면 아벨이 노르웨이 출신인데요. 그때는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후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도 수학을 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나라예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저런 나라에서도 수학을 하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굉장히 똑똑해갖고, 그 노르웨이에서 얘가 굉장히 잘하니까 장학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애가 없으니까 너 유럽에 가서, 프랑스나 독일에 가서 좀 배워갖고 와라. 그래서 얘가 그 파리에 딱 갔을 때 쓴 게 바로 이 논문이에요. 거기서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일반적인 그 덧셈 정리를. 근데 26년에 발표됐는데 이게 출판된 건 41년이니까 15년 동안 출판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굉장히 긴 논문을 썼는데, 이게 제출된 다음에 이게 코옷이랑 르장드르가 이 논문을 심사를 했는데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를 증명한 건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런 애 들어봤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선생님도 어느 학교 출신이냐 봤더니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고. 그래서 그냥 어디다가 그냥 수셔박아 놨어요, 이거를. 수셔박아 놨고, 아벨은 이제 굉장히 디프레스 돼갖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가갖고, 독일에 가서 이제 베를린에, 그때 크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학을 굉장히 서포트하던. 그 사람이 새로운 저널을 만들었다고. 크렐 저널.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저널이. 근데 그게 수학에서 제일 오래된 저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그 저널을 만들면서 얘하고 얘기해보니까 되게 똑똑하더라 이거예요. 그 크렐이. 그래서, 야, 너 논문, 우리 저널에도 좀 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벨이 그때부터, 이건 너무 기니까, 여기 부분을 논문으로 다시 썼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부분이 크렐 저널에 나오게 되면서 독일에서 이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는 다들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라고, 그 당시에는. 아니, 이거는 뭐,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건데, 물론 이거 하나로 딱 한 거지 찾아 헤맸지만, 얘가 발견한 건 뭐냐면, 어쩌면 하나로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까지 이렇게 딱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건데, 근데 아벨 얘기로는 자기가 이걸 파리 아카데미에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그때 독일 수학자 야콥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시한테 막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니까 코시가 그때부터 막 찾아봤는데 없어졌대요, 그게. 그래서 이걸 못 하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아벨은 28년인가? 29년인가? 3년 후에 죽었죠. 그러니까 교수 자리도 못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을 하면 요새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는 이렇게 불행하던 시대. 이 사람은 교수 자리도 못 얻고 어떻게 헤매다가 그냥 죽었는데, 29년에. 그래서 한참 있다가 결국 이걸 다시 발견했어요. 이태리 어떤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출판을 해줬다고요,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워낙 수학적으로 재밌어서.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때 독일 수학자들이 흥분했냐.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걸 알겠지만, 이게 왜 대단한 발견이냐.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너무 일반적이라서. 왜냐면은, 사실 오일러의 덧셈 정리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타원 함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그 이후 사람들이 거의 이게 1820년, 거의 70년 동안 울거먹었거든요. 타원 함수를 연구하는 걸. 근데 그 정리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타원 함수 정도가 아니라 아무거나 대수적인 함수를 딱 갖다 놓으면, 그리고 아무거나 이런 적분을 생각하면 이런 법칙이 만족된다. 어떤 종류 법칙이. 다시 말하면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대수적인 함수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적분 하나 정리하면 그거의 역함수가 삼각함수만큼 재밌는 함수다. 굉장히 미묘한 성질이 있는. 그걸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 당시로서는 거의 뭐 빅뉴스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건 그야말로 빙상이나 일각도 아니구나. 왜냐면 너무너무 많은 함수들이 숨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규칙성을 갖는.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적분을 아벨 적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의 가상적인 역함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함수가 무슨 성질을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숨어있는 함수. 이거의 가상적인 역함수를 이거를 아벨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그 19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19세기 거의 메인 이슈가 됐어요. 아벨 함수하고 아벨 적분을 연구하는 것. 너무나도 많은 함수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그 재밌는 성질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불행한 건 뭐냐면 타원 적분하고 다른 게 훨씬 어려워요. 우선 생각만 해도 아시겠지만, 왜냐면 하나로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이 쥐가 굉장히 커요. 뭐 말도 못하게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듈러스라는 건데, 타원 함수에서도 모듈러스가 있었지만 아벨 함수도 모듈러스가 당연히 있어요. 모듈러스가 근데 타원 함수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 근데 아벨 함수는 이걸 모듈라이라고 하는데 많다 이거. 근데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모듈라이가 몇 개더라? 3개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래서 모듈라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벨 함수는 G변수, 아주 좋은 경우도 G변수 함수로 봐야지만 규칙성이 나타난다. 이거는 일변수로 보면 하나로 딱 떨어뜨릴 수가 없고 항상 G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나이스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변수 함수가 아니라고 하죠. 역함수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삼각함수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삼각함수는 일변수 함수고 타원 함수도 일변수 함수인데, 아벨 함수로부터는 일변수 함수로 이걸 인터프레트 해가지고서는 이 적분 하나를 이거의 역함수를 정의해갖고서는 아무 규칙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 함수는 거의 아무 규칙성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서 봐야지만 규칙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수학으로서는 좀, 그 당시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 결과를 얻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타원 함수 이상으로 그렇게 많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래도 많은 결과가 나온 게 이런 꼴의 함수. 이런 거를 타원 함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의사 타원 함수? 타원 적분? 우리나라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이퍼 일랩틱 인테그리라고.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진데 이 안에 루트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다항식이 있을 때 이런 꼴의 적분들이요. 이런 꼴의 적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됐고 하이퍼 일랩틱 인테그라고 해서 이보다 더 일반적인 거 뭐 예를 들자면 루트 뭐 7에 뭐 1-G52라든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규칙성이 있는데 아벨 정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엄두도 못 내고 가장 많이 연구됐던 게 이런 꼴의 적분들, 그 루트 하나, 스퀘어 루트짜리 이런 쪽의 적분들이 많이 연구됐고, 있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미스테리한 거예요. 너무 많은 함수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성질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 19세기 수학에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복잡했던 문제라고 그래요. 가장 사람들이 계산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헤르미트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서 한 말이 있어요. 헤르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벨은 수학자들한테 150년 동안 할 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왜냐면은 삼각함수만 갖고 우리가 2000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리고 타원함수만 갖고 그때까지 한 70년 공부해 왔는데 타원함수 한참 더 할 게 많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건 한 150년은 연구를 해야지 그 연구가 바닥이 날 지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아르미트가 아벨은 수학자들한테 150년 동안 할 일을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15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서는 할 일이 까마득하게 많기 때문에 거의 맞지만은 아직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휴식을 한 10분 동안 휴식하도록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요.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좀 불분명하게 정했는데, 이런 적분 중에서 이걸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다른 꼴로 만들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만들 수 없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냐는 건데, 타원 적분 같으면 1차원만큼 있었잖아요. 뭐 K라는 팩터만. 여기서는 팩터가 더 여러 가지 나타나요. K1, K2, 뭐 K3 이렇게. 그게 뭐죠? G에 대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R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FA에 의해서 결정돼요. F. R이 아니라 요 P. 이 P에 의해서 G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P가 주어졌을 때 G가 뭔가를 찾는 문제는 아벨은 완전히